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나는 창가에 앉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손이 떨려 종이가 구겨질 뻔했다. 하야, 미안하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빚이 너무 많아 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윤하였다. 29살, 건축가. 하지만 이제 그 직함은 무의미했다. 내 회사는 파산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직원들은 흩어졌으며 나는 빈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벽에 기대어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언니, 그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윤희였다. 내 소꿉친구이자 비밀이자 유일한 빛. 그녀의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코트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입가에 힘이 들지 않았다. 희야. 아버지 집을 팔아야 해. 나 때문에. 내 빚이 말끝을 흐리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윤희는 나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였다. 한옥이 즐비한 그 골목에서 그녀의 집은 내 집 바로 옆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키우며 항상 건축이 내 꿈이야, 하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꿈을 좇아 대학에 갔고 작은 사무소를 차렸다. 윤희는 반대로 안정된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은행원이었다. 큰 은행의 대출 부서에서 일하며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 삶.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자유로웠다. 우리 사이의 그 감정은 고등학교 때 싹 텄다. 학교 뒤편의 벚꽃 나무 아래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하야 언니, 나 너 좋아해.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한국에서, 특히 우리처럼 보통 가정에서 이런 사랑은 금기였다. 우리는 숨겼다. 가족에게는 친구, 세상에게는 그냥 동네 누나 동생. 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윤희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제가 도와줄게요. 집은 안 팔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희야, 내가 무슨. 나 파산했어. 빚이 억 단위야. 아버지 집까지 넘어가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언니가 날 지켜준 것처럼 이번엔 내가 지킬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아는 내 비밀, 내 모든 약점을. 하지만 그 안아줌 속에 숨겨진 무게를 나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 댁으로 갔다. 한옥의 문살이 띠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차를 우려내고 계셨다. 하야 왔느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아버지, 집 팔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가 손을 내저었다. 내가 무슨 수로? 내 사무소도 망했는데. 이 집은 내 어머니 유품이야. 하지만 빚쟁이들이 오면 어쩌나. 나는 무릎 꿇고 앉아 울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다 제 탓이에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문을 열자 윤희가 서 있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윤희예요. 하야 언니 친구. 아버지는 그녀를 반겼다. 아이고, 희야. 오랜만이구나. 들어오렴. 우리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윤희는 자연스럽게 대출 이야기를 꺼냈다. 아저씨, 집을 팔지 마세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 상담해볼게요. 조건이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 그럼 고맙구나. 나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희야, 내가 왜.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확고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골목의 포장마차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비가 그친 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빛났다. 언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스쳤다. 그 접촉에 심장이 뛰었다. 한국의 밤 공기는 차갑지만 그녀 곁은 항상 따뜻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소식이 왔다. 윤희가 직접 나를 데리고 갔다. 그녀의 사무실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언니, 앉아요. 그녀가 서류를 펼쳤다. 아버지 집에 대한 대출 승인이 났어요. 제가 보증 서약했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봤다. 희야, 너 내 돈으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저축이랑 은행 대출. 집은 안 팔아요. 언니의 추억이 거기 있잖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내가 왜 나 때문에.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언니가 날 위해 포기한 게 많아. 고등학교 때 가족 앞에서 우리 숨기자고 한 것도.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상사가 들어왔다. 윤희 씨, 미팅 있어요. 그녀가 서둘러 손을 뗐다. 그 아쉬움이 우리의 비밀을 상기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언니, 사랑의 속삭임이 작게 들렸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싹 텄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미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그림자 속에 살았다. 뉴스에서 LGBT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조용히 TV를 껐다. 희야, 고마워.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을 망치면. 그녀가 웃었다. 언니랑 같이라면 망쳐도 좋아. 그 말에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집이 무너지는 꿈, 그리고 그녀가 멀어지는 꿈.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오고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다. 아버지 집은 구원받았다. 대출로 빚을 갚았고 아버지는 안도하셨다. 하야, 내 친구 덕분이야. 희야 같은 딸이 있었으면. 그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그녀는 제게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윤희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한옥 모형. 내가 직접 만들었다. 희야, 이건 우리 추억이야.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었다. 언니, 최고야. 그날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손을 잡았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체온이 모든 걸 녹였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윤희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희야,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는 없어. 그 말에 윤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조상 제사, 명절에 모이는 그 집안. 언니, 나 엄마한테 말할까 봐.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안아주었다. 아직은 아니야. 우리 천천히. 하지만 그 천천히는 언제까지 갈까? 파산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일 무렵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작은 카페 리모델링. 파산 후 처음으로. 하야 씨, 당신 디자인 좋아요. 클라이언트의 말이 기뻤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 윤희가 요즘 피곤해 보였다. 은행에서 야근이 잦아졌다. 희야, 괜찮아. 물으면 그녀는 웃었다. 응, 언니. 대출 서류 때문에. 나는 알았다. 아버지 집 대출 때문이었다. 그녀가 보증을 선 탓에 그녀의 신용이 압박받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으로 갔다. 윤희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하야 왔구나. 희야는 방에 있어.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항상 손님을 대접하려 애썼다. 차 한 잔 드릴까? 아니에요, 사모님. 그냥 방으로 들어가자. 윤희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희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언니. 나 회사에서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무슨 일? 대출 승인율이 떨어졌대. 내가 보증 선거 때문에. 상사가 나한테 압박해. 그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나왔다. 벤치에 앉아 그녀가 털어놓았다. 언니, 나 직장 그만둘까 봐. 스트레스가 너무 커. 나는 놀랐다. 희야, 그건 안 돼. 내 꿈이잖아. 그녀의 꿈은 안정된 삶이었다. 은행원으로 성공해 가족을 부양하는 것. 하지만 언니 때문에. 집을 산 거 후회 안 해. 그런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연니한테 짐이 돼. 나는 그녀의 뺨을 닦아주었다. 아니야. 내가 날 구한 거야? 나 없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게 바람에 쓰러지는 벚꽃처럼. 하지만 그 키스는 불안으로 물들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 하야, 미안하다. 병실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집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나 봐. 나는 울었다. 아버지, 제 탓이에요. 윤희가 달려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녀가 손을 잡아주었다. 아버지가 웃으셨다. 희야 덕분에 집이 살아났어. 고맙다. 그 말에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 복도에서 그녀가 무너졌다. 언니,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지켜야 했다. 내 프로젝트 수익으로 대출 일부를 갚기로. 하지만 그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윤희의 상사가 나를 불렀다. 윤아 씨, 당신 때문에 윤희 씨가 곤란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그녀가 당신과 가까워서 업무에 지장이 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을.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은행 규정상 개인 대출 보증은 위험해요. 게다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두 분 사이 소문. 누가?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윤희에게 물었다. 희야, 회사에서 우리 일 아는 사람 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동료 하나가 이상하게 봤어. 배신의 냄새가 났다. 그녀의 절친, 지은. 우리는 셋이서 자주 만났다. 지은은 우리 비밀을 알았다. 언니, 지은이가, 윤희가 울었다. 그 애가 상사한테 말한 것 같아. 나 최근에 술자리에서 실수했어. 언니 얘기 꺼냈어. 나는 충격받았다. 지은, 우리의 친구, 한국 사회의 압박이 그녀를 바꿨을까? 희야, 왜 그랬어? 믿었잖아. 그녀가 사과했다. 미안해, 언니. 나도 몰랐어.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날 우리는 다퉜다. 너 때문에 다 망쳐. 아버지 집도, 내 직장도, 내 외침에 그녀가 무너졌다. 언니. 나 사랑하니까 한 거야. 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나는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었다. 한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내 눈물처럼 들렸다. 다음 날 지은에게 전화했다. 왜 그랬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야, 미안. 나의 가족이 알아서 안 돼. 너희 사랑, 이해하지만. 사회가 한국의 보수적 시선. LGBT는 아직도 문제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란이 나오면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희야가 다 망쳤어. 내 탓이야. 나는 끊었다. 배신의 맛은 쓰디썼다. 윤희에게 미안했지만 분노가 앞섰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으로 왔다. 언니, 나랑 화해해. 지은이랑도. 그녀의 손에 꽃다발. 나는 받아들었다. 희야, 우리 강해져야 해. 우리는 아버지 곁에서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잠든 사이 그 손길이 우리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윤희의 징계 소식이 왔다. 승진 취소. 그녀가 웃었다. 괜찮아. 언니가 있으니까.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나는 프로젝트를 마쳤다. 수익으로 대출을 갚았다. 희야, 이제 내 부담 줄었어. 그녀가 안아주었다. 언니, 고마워.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를 보며, 언니, 나랑 결혼하자.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하지만 꿈 같았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미래를 속삭였다. 가을이 다시 왔다. 잎이 물들고 서울의 공기가 선선해졌다. 아버지가 퇴원하셨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루에 앉아 고마워, 하야. 희야도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제 건강하세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한 불안. 윤희의 직장 문제가 커졌다. 상사가 그녀를 압박했다. 윤희 씨,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그녀가 나에게 털어놓았다. 언니, 나 그만둘래. 새로 시작하자. 나는 반대했다. 희야,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그녀의 눈빛이 슬펐다. 언니랑 같이라면 뭐든 좋아. 우리는 골목의 찻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한국의 가을 음식, 따뜻한 국물이 위로가 됐다. 희야, 우리 공개할까? 내 말에 그녀가 놀랐다. 언니, 아직은 가족, 사회. 명절에 모이는 친척들, 희야는 언제 결혼하니? 라는 질문. 우리는 피했다. 그러나 운명은 빨랐다. 윤희의 어머니가 집으로 왔다. 하야, 희야가 요즘 이상해. 너 때문이야. 나는 당황했다. 사모님, 무슨.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다. 집 대출 보증. 희야가 왜 그랬어? 너랑 무슨 사이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냥 친구예요. 어머니의 눈이 날카로웠다. 친구. 희야가 너 때문에 직장 망치고.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그건 안 돼.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전통적 가치, 조상을 모시는 집안. 사모님, 희야를 사랑해요. 내 고백에 그녀가 일어섰다. 미쳤어. 희야한테 말할게. 너 멀리 떨어져. 윤희가 달려왔다. 엄마. 왜 왔어? 어머니가 울었다. 희야야, 이 애랑 왜 그래? 집안 망신이야. 윤희가 나를 감쌌다. 엄마, 사랑이야. 하야, 언니 없인 못 살아. 그 순간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나오셨다. 무슨 일이야? 모든 게 드러났다. 우리의 사랑.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하야. 나는 무릎 꿇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숨겼어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런 집안에서. 희야, 따라와. 윤희가 저항했다. 엄마, 안 가. 언니랑 있을게. 그 대치 속에 나는 무너졌다. 희야, 가. 내 가족고. 하지만 그녀는 안 놓았다. 언니, 나 선택했어. 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집안의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하야, 내 마음 알았어. 하지만 세상이 쉽지 않아. 그는 차를 타주었다. 천천히 가자.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아버지들, 딸을 사랑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감정. 그날 밤, 우리는 한옥마루에 누워 별을 봤다. 희야, 미안. 내 엄마한테. 그녀가 내 입을 막았다. 언니 탓 아냐. 나 선택한 길이야. 우리는 안아주었다. 부드럽게, 바람처럼.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충돌이 왔다. 지은이 전화했다. 하야, 미안. 내가 상사한테 말한 거 후회해. 대신에 후속. 왜? 나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너희 비밀 이용했어. 나는 분노했다. 희야가 다 망쳤어. 끊고 윤희에게 말했다. 희야, 지은이 배신자야. 윤희가 울었다. 언니, 용서해. 나도 실수했으니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우리는 다퉜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야. 내 외침에 그녀가 대답했다. 언니, 나 사랑하니까 버틴 거야. 문을 나선 나는 서울 거리를 헤맸다. 추석이 다가오고 가족 모임의 압박. 나는 혼자서 제사를 지내야 했다. 아버지가 하야, 희야 데려와 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문을 닫았다. 고조는 겨울에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윤희가 사라졌다. 전화가 꺼졌다. 나는 미치듯 찾았다. 은행, 집, 공원. 마침내 그녀의 어머니 집 앞에서. 희야,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언니. 엄마가 강요해. 다른 남자랑 희나는 얼어붙었다. 뭐? 희야, 안 돼. 그녀의 어머니가 막아섰다. 이제 끝이야. 희야는 정상적으로 살 거야. 윤희가 울었다. 엄마, 싫어. 언니 사랑해. 그 싸움 속에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달렸다. 눈길을 미끄러지며 택시를 탔다. 희야, 나랑 가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우리는 제주로 도망쳤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 이 도망이 영원할까?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우리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언니, 여기서 살까? 윤희의 미소가 밝았다. 나는 웃었다. 응, 우리 집 지을게. 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작은 한옥 스타일 집, 제주의 돌담과 어우러진. 희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안아주었다. 언니, 사랑해.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상처를 씻었다. 한국 본토의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 하지만 현실은 따랐다. 전화가 왔다. 아버지로부터. 하야, 희야. 어머니가 찾아왔어. 화해하자고. 나는 망설였다. 아버지, 아직. 윤희가 들었다. 언니, 가자. 도망치면 안 돼.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겨울 끝자락, 눈이 녹아가는 길. 윤희의 어머니 집에서 만났다. 희야야, 미안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몰랐어. 내 마음을. 한국의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 참는 법. 엄마, 용서해요. 하지만 하야, 언니랑 있을게. 아버지도 오셨다. 우리 가족처럼. 그 만남은 따뜻했다. 찜질방에서 사우나 증기 속에 이야기를 나눴다. 하야, 내 사랑 인정할게. 하지만 조심해. 아버지의 말에 고마웠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 차별 기사. 우리는 조용히 살기로 했다. 윤희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NGO. LGBT 지원 단체. 언니, 여기서 일할게.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도와.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 프로젝트도 늘었다. 작은 건축 사무소 재개. 하야 씨, 당신 작품 감동적이에요. 클라이언트의 말. 우리는 함께 살았다. 아버지 집을 리모델링. 희야, 여기 우리 방. 그녀가 웃었다. 응, 영원히.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다시. 지은이 찾아왔다. 하야, 미안. 나 후회해. 그녀의 눈에 진심. 회사 그만뒀어. 너희 도와줄게. 우리는 용서했다. 지은아, 함께하자. 세 명의 우정, 새로 피었다. 한국의 봄, 꽃이 피듯. 그러나 고조는 다가왔다. 윤희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휴식 필요 진단. 언니, 나 무서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울었다. 희야, 내가 지킬게. 그녀를 돌보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함께 서는 것.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LGBT 커뮤니티 모임. 우리 이야기 들려주세요. 다른 커플들의 용기. 여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가족 앞에서. 한옥마당의 꽃, 유나와 윤희, 영원히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미소. 희아야, 행복해.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현대적이었다. 가을, 새로운 위기. 내 사무소의 대형 프로젝트. 하지만 경쟁사 음모. 유나 씨, 빚 갚지 않았어. 익명 편지. 과거 파산의 그림자. 나는 흔들렸다. 희야, 나 다시 망칠까 봐. 그녀가 안아주었다. 언니, 함께라면 안 망해. 겨울이 깊어졌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클라이언트가 당신 디자인, 영혼이 있어요 라고. 수익으로 대출 전부 갚음. 아버지 집은 완전 아워즈. 하야, 고마워. 아버지의 미소. 윤희와 나는 마루에 앉아 뜨거운 호박죽을 먹었다. 언니, 우리 행복해. 그녀의 물음에 영원히. 하지만 마지막 시련. 윤희의 어머니 병, 암 진단. 희아야, 미안. 내 사랑 인정할게. 병실에서. 우리는 간호했다. 엄마, 괜찮아요. 윤희의 눈물. 어머니가 하야, 희야 부탁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봄에 떠났다. 장례식에서 우리는 손잡고 울었다. 한국의 상례, 검은 한복.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위로였다. 그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윤희의 NGO에서 활동. 우리 이야기 공유해요. 강연회. 청중의 박수. 감사해요. LGBT 권리운동.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했다. 법 변화 소식. 언니, 희망이야. 여름, 제주의 작은 집 지음. 희야, 여기 우리 은퇴지. 그녀가 웃었다. 응, 손주 올 때까지 우리는 꿈꿨다. 가족, 미래. 가을, 결혼 인정 법안 통과 뉴스. 언니, 우리는 포옹. 한강 다리에서. 사랑해, 희야. 결말은 따뜻했다. 파산의 상처, 배신의 아픔, 모두 치유.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한국의 골목, 한옥 지붕 아래. 영원한 사랑.